메인 MC이자 팀의 중추로서 문제가 될 법한 멤버, 재미가 없다 싶은 멤버는 과감히 쳐낼 수 있죠. 비단 최근 일뿐 아니라 숱한 논란 및 하차의 사례들, 심지어 과거 런닝맨의 강호동 영입과 김종국, 송지효 퇴출 역시 그는 알고 있었겠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에 연연하지 않고 방송을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면 자기 딴에 더 이상 재미를 뽑아낼 수 없겠다 싶은 멤버쯤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투표 때마다 파란 옷 입고 다니는 좌파? 카리나가 빨간 옷 한 번 잘못 입어서 욕을 대판 먹은 지금 시대에 와서 돌아보면 야구르고 열받죠. 욕먹기는커녕 혼자서 칭송만 받아왔으니까 자기가 뭐라고. 하지만 만약 카리나의 빨간 옷이 죄가 없는 거라면 유재석의 파란 옷도 죄가 없습니다. 정치 성향 노출증이든 비밀과 기만으로 꽁꽁 싸매든 자유는 소중한 거니까요. 저는 다른 어떤 이유로든 그를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거 하나는 못 참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자기 한 몸 재미없는 걸 넘어서 한국 방송을 그냥 재미없게 만들어버린데 그의 영향이 너무 커요. 유재석은 대한민국 코미디 예능의 역적입니다. 강호동, 신동엽, 김구라 등 탑급 MC들 모두 전성기 시절에 비하면 재미가 덜하고 폼을 많이 잃은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자신의 일관된 색깔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어요. 강호동의 열정적인 올드스쿨, 신동엽의 음란한 재치, 김구라의 가식 없는 신랄함, 험난한 시절을 지나오면서도 지킬 걸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유재석의 컬러가 뭐죠? 유재석 방송의 특색이 뭐예요? 저 세 명과 마찬가지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고 과거에 그 재능으로 세상을 웃겨왔던 그가 지금은 그저 명성만 남아 아무런 특색 없는 노잼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려 10여 년을요. 명성, 바로 그 명성이 문제였죠. 인성이 탁월하다, 자기관리가 뛰어나다, 배려가 몸에 배어있다, 코미디와 전혀 상관없는 특질의 명성들이 그를 애워싼 이래 더 이상 웃음과 재미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재미와 웃음은 기본적으로 삐딱함, 비꼬는 시선, 원초성, 저열함, 솔직함, 꼬집기, 우스꽝스러움 등에서 나오는 건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젠틀함이라는 명성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면 저런 것들을 쉽사리 추구할 수 있을 리가 만무하죠. 저런 요소들은 누군가에겐 웃음을 주지만 때론 누군가에겐 불편함을 선사할 수도 있거든요. 웃음보다 만인의 사랑을 받는 국민 MC로서의 명예를 우선시한다면 자연히 재미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의 배꼽을 빼버리는 코미디언이 되어 흙탕물을 굴러야 할 사람이 자꾸 레드카펫과 와인잔 언저리에서 위대한 인간 캐릭터를 쫓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요. 게스트 의존, 토크 돌려막기, 억지 연출, 짜고치기, 뇌가 얼 것 같은 자막 말장난, 그의 방송에서 순수 재미는 사라진 지 오래고 대신 저런 것들로 예능적 요소를 채우고자 아등바등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유재석 개인의 문제인데 유재석이 누굽니까? 나름대로 한 분야의 탑이잖아요. 그 분야 전체에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유재석은 눈치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유재석부터가 눈치를 살피면 한국 코미디가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어요. 누구의 눈치를 보는 건가요? 조선인들이죠. 독립운동이 미처 덜 끝나서 아직 한국인이 되지 못하고 조선인으로 살고 있는 근인네들 말입니다. 주로 프로 불편러라는 이름으로 자주 불리는 그분들에 대해선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테니 긴 시간을 할애하진 않을게요. 모든 것 앞에 당당하고 웃음만을 추구해야 할 코미디언들이 눈치를 살피기 시작한 것은 어디선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황, 이야기, 인물, 포맷이 TV에 나오면 헐레벌떡 갓끈을 메고 버선발로 달려와서는 불편하노니 물러거라고 혐오 표현 방송을 멈추거라고 명령지린 그분들이 여론의 메인스트림을 장악한 이유였습니다. 혹자는 무한도전 홍철아 장가가자 편 이후 극초기 베이비 페미니스트들의 성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두고 유재석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건 그를 비난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 유의 성토가 매우 낯설고 당황스러웠겠죠. 그런 성토가 계속 이어져 이렇게까지 입틀막을 당하고 서로 간에 아무런 속 시원한 이야기를 못하는 시대가 오리라고는 그도 예상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디선가는 멈췄어야 합니다. 성토를 들어주다 보면 끝이 없거든요. 5천만 인구 개개인은 다 성향이 다르고 서로 불편함을 느끼는 영역도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거 하나하나 따져서 이건 혐오고 저건 선 넘은 거고 따지다 보면 결국 그 어떤 말도 방송을 탈 수가 없어요. 뉴스나 다큐처럼 스크립트 읽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유재석은 그 성토에 지속적으로 고개를 수그렸어요. 좁아 터진 그 길을 계속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남은 거죠. 혼자서 그 좁은 관문을 통과한 유일한 위대한 사람 유느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변이 다 죽었습니다. 좁은 관문을 넘지 못하고 그 날카로운 가장자리에 베어 한국 방송 전체가 잘려나가 버렸어요. 코미디언들 한 명 한 명 자신의 나락 순번을 기다리며 긴장된 노잼 방송을 하다가 결국 차례를 맞이해서 성토로 날계란에 뒤집어쓰기 일쑤였죠. 이제 뭐가 남았죠? 리얼함은 온데간데 없이 철저하게 연출에 의존하는 관찰 예능, 그리고 게스트의 팬층에 의존하는 진부한 토크쇼 정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기막힌 애출 전 시즌, 라디오
라디오스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박 2일 시즌 1, 음악의 신 시즌 1 같은 방송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뉴스를 좋아하는 사람은 뉴스를 보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스포츠를 보는데 코미디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 이상 코미디를 보지 않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코미디가. 유재석이라고 자기 혼자만 신이 되고 나머지 모두가 지옥에 빠져버린 이 광경이 만족스러울까요? 본인도 힘에 부칠걸요. 매일매일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일 텐데요. 다시 변신을 꾀해 예전의 기백을 되찾기도 너무 늦었습니다. 누가 인정해주겠습니까? 팬층이 조선인들인데 변신하려는 순간 바로 나락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만든 자신의 산성입니다. 그곳에 갇히기로 선택한 건 자기 자신입니다. 유재석과 조선인들이 만든 이 세상이 어떻게 다시 재미와 활력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변할 수 있을지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저는 몰라요. 막연히 떠오르는 유일한 길은 그저 우리가 독립운동에 성공해서 아직도 종묘 앞 건축도 못하게 막아대는 조선인 마인드를 마음속에서 떨쳐내고 재미를 위해서 하는 어떠한 언행에도 자신의 알량한 주관적 잣대를 들이밀어 손가락질하는 습관을 끊어내는 것,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 갓 좀 벗으세요.